강아지를 가족으로 맞이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이게 그냥, 해야지? 하고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평생 건강과 행복이 달린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결정이죠. 아마 지금,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 언제가 제일 좋지? 막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는 무슨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들 하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주제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한 중성화 수술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중성화를 해야 하는지 찬성하는 쪽 입장을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왜 신중해야 하는지 다른 쪽 입장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입장을 나란히 자, 그럼 먼저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이쪽 입장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예방입니다.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아주 심각한 질병들을 아예 원천 차단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겪을 수도 있는 큰 고통이나 위험을 수술을 통해서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거죠. 안전과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궁축농증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궁에 고름이 차는 병인데 정말 무서운 응급질환이에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로 자궁을 아예 드러내면 당연히 이 병에 걸릴 확률이 0%, 제로가 되는 거죠. 100%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99%.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강아지가 첫 생리를 겪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유선종양,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예방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와, 중성화 무조건 해야겠네 싶으시죠? 근데요, 최근에는 아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호르몬이 단순히 생식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맞아요.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뼈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돌리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뚝 떼어내도 되는 단순한 부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신체 균형을 중시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호르몬 부족 때문에 요도를 꽉 조여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나도 모르게 소변을 찔끔찔끔 흘리는 요실금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요.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막 찌거나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양쪽의 주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딱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확실히 보이겠죠?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다른 생각, 다른 철학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은 예방 우선주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싹 자르자는 거고요. 오른쪽은 신체 균형주의, 몸이 원래 가진 중요한 시스템은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예방을 선택하면 자궁축농증이나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막는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비만 위험이 커지거나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죠. 반면에 신체 균형을 선택하면 아이의 활력이나 근력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의 위험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이론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는 대체 어떡하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한 집에 사는 시추 모녀가 있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미 출산 경험까지 있는 엄마 시추랑 아직 한창 자라고 있는 어린 딸 시추. 이 두 아이의 경우 과연 똑같은 결정을 내리는 게 맞을까요?
먼저 엄마 시추부터 한번 보죠. 이 아이는 소형견이니까 대형견처럼 뼈 성장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하죠. 그리고 이미 성장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아이에게 지금 중성화 수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큰 이득은 바로 그 무서운 자궁축농증을 100% 막을 수 있다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직 어린 딸 시추는요? 이 아이는 아직 한창 크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연 중성화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단 몸이 충분히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호르몬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시간을 주고 그 후에 수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의 이점도 챙기고 나중에 생길 질병도 예방하는 일종의 절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수술을 하냐 마냐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보호자인 내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해 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보세요. 이건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책임 계획 중에 하나는 선택하는 문제예요. 만약 수술을 안 하겠다는 길을 선택하신다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자궁 초음파 같은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아이 몸을 계속 체크해줘야 할 책임이 따르는 거고요. 반대로 수술을 하겠다는 길을 선택하신다면 수술 후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평생 동안 정말 엄격하게 식단 관리해주고 운동시켜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세상 모든 강아지에게 통하는 하나의 정답 같은 건 없습니다. 최고의 선택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보호자인 바로 당신이 우리 아이의 평생을 옆에서 자신 있게 관리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바로 그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그 길을 찾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